안녕하세요. 칙칙 301의 이미의 장효수입니다. 교수님, 최근 통계청에서 2021년 사망률 원인을 좀 봤는데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무려 그 치매, 알츠하이머가 7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10년 전만 해도 한 10위권 밖에 치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치매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어르신들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치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돌봄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요양병원에서 뭐 치매 환자나 혹은 치매 환자분 보호자 혹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구강건강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현장에 계신 그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다녀온 요양시설이라 분류된 곳들은 아무래도 치매 진행 정도가 좀 심해서 재택에서 관리가 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스스로가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강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좀 제한적 인원 안에서 어르신들 케어를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구강까지 신경 쓰는 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케어의 우선순위에서 구강에 대한 관리는 조금 당연히 좀 뒤로 밀려나는 현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강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게 현실적인 제한 안에서 그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한 분이 신경 써야 될 케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사실 구강까지 그 케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식사도 챙겨야 하고, 그리고 환자분 기저귀도 가져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니까 정말 케어할 부분이 너무나 많네요. 네, 맞습니다. 구강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손도 많이 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치매의 진행 정도가 심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입을 잘 벌려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치매 환자 정말 구강까지 관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치아 문제가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옛말에 의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뭐 쉽자,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치아를 포함한 구강은 일단 섭식과 관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작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 제대로 된 소화 기능이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양의 흡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양의 흡수가 떨어지면 또 어르신들의 신체가 질병에 좀 취약한 상태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강이 많은 세균들은 사실은 구강병뿐만이 아니라 구강에 관계된 질환뿐만이 아니라 전신질환, 특히 심혈관계 질환, 당뇨 혹은 만성 폐쇄성 질환, 폐질환, 폐렴, 인지장애 등의 굉장히 다양한 전신질환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10대 사망률 중에 지금 3위가 폐렴인데요. 구강 세균이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어르신들의 입속에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봐도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과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을 잘 관찰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평상시와 달라지는 점들이 없는지를 저희가 좀 찾아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나지 않았던 구취, 입냄새가 좀 심각하게 드러난다거나 혹은 잘 드시던 물성의 음식의 질감들을 잘 씹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음식을 입안에다 물고 오랫동안 물고 계신다거나 이런 상태들이 있으신지 보셔야 되고, 이를 닦을 때 유난히 거부 반응을 심하게 보이지는 않는지,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지를 어른들의 행동들을 관찰을 좀 보면 저희가 구강내에 노출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구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치매 어르신들은 치과에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방과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노령화와 더불어서 복용하시는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이 되는데요. 침 분비량이 감소해서 드러나는 구강 건조증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 오식이나 치주병 등의 아주 극심한 구강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경우에 구강 상태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조기에 발견이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위생 능력이 낮아지고요.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돼서 치료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초기 치매 단계에서 치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치료적 접근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요양보호 선생님들께서 치매 환자분들을 케어해 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관리법 그런 것들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칫솔질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물품, 구강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대표적인 건 칫솔이고요. 그 외에도 어르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강용 물티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꺼즈, 그다음에 스펀지, 다양한 구강 용품들을 활용해서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치아뿐만이 아니라 구강의 점막, 그 다음에 근육을 자극해서 저작근을 마사지하는 효과까지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틀니는 꼭 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틀니는 반드시 구강에서 제거해서 밖에서 관리해서 그 다음에 장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틀니는 매 식사 후에 제거해서 닦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올바르게 세척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틀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구강 내에 남아있는 치아를 닦으신다거나 혹은 치아의 주변의 조직, 그 다음에 점막을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유독 입냄새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침이 마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시는 약물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취라고 이야기하는 입냄새가 종종 많이 배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뱉어내는 행위가 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속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좀 자주 마시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글액을 통해서 양치를 습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구강의 근 기능들을 마사지를 해서 점막 자극을 통해서 침이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뱉어내는 행위가 좀 어려운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글액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손가락으로 구강 점막들을 작용을 하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타액선을 자극해서 침이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찐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요양원에서요, 이렇게 중요한데, 구강관리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케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현장에 가서 만난 선생님들께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보호자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든 관계자든 올바른 양치법이나 혹은 관리법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인 요소들만 숙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조금 대강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강 관리의 비중이 다른 케어의 영역만큼 크지는 않지만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